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쇼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파괴 모드를 말씀드렸고 그 파괴 모드에 따른 전단 가공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파괴 모드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 그랬는데 오프닝 모드하고 슬라이딩 모드하고 티어링 모드, 즉 압축 응력 하에서는 안 깨진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쇼피닝이라는 걸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쇼피닝 하는 작업을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잠시 쇼피닝 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이 표면에 압축 잔류 응력을 주기 위해서 쇼피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터빈 블레이드라든지 이런 부품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까? 항복 강도라든지 파당 강도, 극한 강도는 아니지만은 낮은 하중에서 지속적으로 피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계속 피로 하중이나 피로 응력이 작용하는 부위입니다. 이 경우에 표면에 압축 잔류 응력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피로 한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게 쇼피닝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보면은 또 쇼피닝 외에 샌드 블라스팅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샌드 블라스팅은 원래 초기에 어떤 샌드라는 입자를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표면에 압축 잔류 응력을 준다는 목적보다는 열간 단조 혹은 열간 주조라든지, 보통 금속이 탄소강이 한 1200도 넘어가면은 산화 스케일이 발생합니다. 보통 열간 단조를 이렇게 쭉 치고 나면은 표면에 산화 스케일이 있는데 그 스케일을 샌드 블라스팅이라든지 숏 블라스팅으로 이렇게 쭉 표면을 때려줍니다. 때려서 산화 스케일을 제거해야만이 그 다음에 뭐 마그나 플럭스라든지 저런 걸 통해서 자분 탐상이라든지 표면에 어떤 크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많이 활용하고, 이 그림에 여러분들 보시는 거는 뭐냐면은 작은 동영상에서 보셨지만은 쇼트 볼을 가지고 표면을 고압으로 분사해 가지고 표면에 압축 잔류응력을 주는 겁니다. 압축 잔류응력을 준다는 것은 피로 한도를 그만큼 올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표면에 압축 잔류응력을 쇼트볼이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쪽으로 푹 들어가죠. 푹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이 부위에 압축 잔류 응력이 존재합니다. 압축 잔류 응력을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맞은 부위 압축 잔류 응력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안쪽에는 인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중립축이 있고, 자, 그러면은 압축 잔류응력이 이렇게 크면 클수록 어때요? 나중에 요 모먼트는 이거 인장을 가하는 인장을 가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 있다면 이렇게 힘을 가해서 인장을 가했을 때 요 표면에 압축 잔류응력이 남아 있으면은, 인장되는 게 남아 있으면은 절대로 안 깨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압축 응력 하에서는 절대로 안 깨진다고. 그와 똑같이 압축 잔류 응력이 있는 한도에 한에서는, 여기에서는 절대 크랙이 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쇼피닝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쇼피닝이라 그러면은 필요 한도를 높인다. 그러면 이런 그림을 안 보고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그림은 여기 모먼트를 작용해서 이쪽에 오프닝 모드의 파괴 모드죠. 그죠? 이렇게 밴딩이 가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압축 잔류력이 만약에 더 존재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절대로 안 깨진다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축 잔류력을 하면은 피로 한도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피로라는 것은 뭡니까? 피로 파괴라는 것은 fatigue fracture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로 보면은 이게 yield 스트레스가 있고 maximum 스트레스가 있는데, yield 스트레스, 그러니까 항복 강도보다 훨씬 낮은 데에서 어떤 지속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이 피로 사이클이라는 것은 사인파 같이 정확하게 하는 것도 있고 랜덤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장 압축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인장 다양한 모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스트레스 앰플리튜드, 스트레스 크기하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사이클, 얼마나 많은 사이클을 흔들었는지 피로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 재료별로 이런 SN 커브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쇼피닝 전과 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데, 자, 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쇼피닝 전에 보면은 낮은 스트레스 크기 앰플리튜드에서 이렇게 쭉 평행해 가면은 여기에 이 정도의 넘버 오브 사이클 횟수가 있으면은 이놈이 깨져버리지. 피로 파괴가 생깁니다. 그런데 쇼피닝 이후의 곡선을 보면은 이렇게 커브가 위로 올라가 있죠. 같은 소재인데, 그러면은 낮은 똑같은 스트레스 앰플리튜드에서 쭉 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쇼피닝 한 것은 이론적으로 영구히 안 깨집니다. 피로 한도 곡선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쇼피닝 한 거하고 쇼피닝 하기 전하고 이렇게 많은 피로 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별로 이게 SN 커브가 다 다릅니다. 황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쭉 누운 곡선이 되고 2014 알루미늄 T6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곡선, 그 다음에 1045 이게 탄소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료별로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 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했는 것은 다시 보면은 쇼피닝이라 해서 최근에는 이제 금속 볼을 가지고 고압에서 표면을 때립니다. 표면을 때리면은 표면의 압축 잔류 응력이 존재해서 피로 한도를 높인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걸 이렇게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압축 잔류 응력이 초기에는 어떻게 한 요 정도 있다 그러면은 쇼피닝을 하면은 압축 잔류 응력이 이렇게 쭉 증가를 합니다. 크기가 증가하면은 그만큼 여기 오프닝 모드에 의한 피로 파괴는 한도는 증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압축 잔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절대로 안 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피로 한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SN 커브라는 걸 여러분들 그리게 됩니다. 재료별로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쇼피닝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쇼피닝 할 때 여러분들 극한 직업 저런 거 보면 어때요? 배에 선박 같은 거 할 때 페인트 벗길 때도 이게 이런 걸 많이 쓰죠. 고압으로 때려가지고 페인트를 쭉 벗기는 것도 하는데 그 용도는 페인트를 벗기는 거지만은 그 후차적인 용도는 피로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쇼피닝을 하는 데는 뭐냐 하면은
피로 환경에 처해진, 피로 파괴 환경에 처해진 부품들, 즉 계속 같은 응력을 계속 주기적으로 받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기어라든지 터빈 블레이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표면에 쇼피닝을 통해서 압축 잔류 응력을 주면은 피로 한도가 높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